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각이었죠. 예상한 분들도 계시고 예상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많이 실망하고 분노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당연히 파면감이다. 당연히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론이 앞서다 보니까 냉정한 그런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았던 데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또 분석을 하면서 이런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어쩌면 연결이 돼 있겠구나. 이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시간을 끌었구나. 자, 바로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일부에서 얘기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그 선거 결과를 신경 쓰는구나. 이게 어쩌면 맞는 얘기일 수 있겠다.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사건은 별개죠. 사안의 경중을 놓고 봤을 때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의 운명은 이재명한테 달려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분석을 좀 해보고요. 우선 어제 결과를 조금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는 한마디로 헌재 보수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명이 기각 의견을 내놓았고 1명이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시각, 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사법연수원 기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보수와 진보 중도 비율이 지금 2대 3대 3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정영식, 조한창, 진보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중도는 김영두, 김복형, 정정미. 근데 이제 김복형과 정정미에 대해서는 중도 성향이지만 김복형은 보수 성향이 조금 더 있고 정정미는 진보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성격이 또 그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잖아요. 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해야 되고 특히나 헌재는 이런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리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인 판단을 곁들인다.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탄핵 선고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죠.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논객들, 유명한 유튜버들 다 언제 된다. 근데 지금 계속 틀려왔어요. 심지어 일반 언론사들도 관측이 빗나가고 했는데 탄핵 인용을 바라는 쪽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리적인 판단에 치중했다. 두 번째는 희망적인 진단을 했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맞아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건 법리에 비춰보면 명백히 파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과 개헌법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비상계엄의 요건이 우선 안 되고요. 헌법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요. 그래서 병력으로만 질서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들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한 부부의 비상사태였죠. 용산에 있는 한 부부의 비상사태.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부결되긴 했지만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위해서는 뭐 나라라도 팔아먹을 사람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뭐 각종 사건에 휘말려 있고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을 거고요. 그 모든 원인은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희망적인 진단인데, 민주주의 회복 차원에서 또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또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또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반대 여론보다 훨씬 높잖아요. 일종의 이제 당위성인데요. 이것이 역사적인 순리일 것이다. 이런 명백한 위헌적, 위법적인 사유를 가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역사의 태보다. 법리적인 판단에 희망적인 진단을 곁들여서 곧 탄핵 선고가 나올 것이다.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전원일치 8대0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한 건데, 자, 어제 이제 한 총리 탄핵 결과를 보면, 이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헌재는 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선고 내용을 보면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런 논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다들 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게 참 뭐 묘한 얘기인데,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아니,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곳인데, 헌법이 위반되고, 불법이고, 이런데 중대하지는 않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속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탄핵 소추하라는 건지, 아니면 한 총리의 양심에 맡긴다는 건지. 그 검사들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때도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 대한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뭐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인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보다도 정치 사회적인 안정성, 법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법 해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다. 거기에는 진보 성향이나 중도 성향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재가 보면은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뭐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에서 40% 사이잖아요.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둘 다 이제 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 3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요. 자,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가 나왔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수 우파의 그 반감은 상당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그 거부감이 매우 크고요. 사실 중도층 일부에도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간 저도 집회 현장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 광화문 한남동의 보수 우파 집회 현장을 가보면요, 탄핵 반대 그런 구호가 뭐 크긴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많이들 외치는 것이 바로 그 부정선거론, 그 다음에 이재명 퇴출, 이재명을 감옥으로, 이런 구호였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뭐 비상계엄의 중요한 명분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고, 그보다 지금 더 큰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법자 프레임입니다. 증오의 감정이에요. 이재명을 거의 악의 근원으로 보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반민주당 정서가 그 바닥에는 있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건하게 나옵니다, 집회 현장에서.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 또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조를 하고 있죠. 한동훈조차도 김건희 씨 문제로 윤석열과 그렇게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도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두 사람이 의견에 일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인 데는 저는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거부감과 반감을 표출하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의 최대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범법자 프레임은 검찰의 가지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걸린 죄라고 하는데, 그렇게 탈탈 털고 뭐 과거 사건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까지 보복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위증교사 사건도 있고,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또 백현동 부지 사건,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제 대장동 관련 사건이고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지만은,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자, 이렇게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대표에 대해서 내일 유죄 선고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선언일치 인용 결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선고 기일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헌재가 정치적인 중립과 균형을 중시한다.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중시한다면, 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결정을 낼 수도 있겠다. 또는 한덕수 총리 선거 때처럼 재판관들의 표가 갈라질 수도 있겠다. 최악의 경우에 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표가 갈라진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인용 결정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영두, 일단 5명은 확실히 인용 결정에 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각은 김복형, 각하는 조한창, 이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이지만은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에서 보여준 그 언행을 보면 오히려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만 확실하게 인용 대열에 가담을 하면, 인용 대열에 합세를 하면 6명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6대2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죠. 빗나가면 좋겠어요. 8대0 전원일치로 나오는 게 이게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사실 법관이라면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가장 중시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이게 뭐 워낙 큰 사건이고 워낙 국민 여론이 뭐 갈라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고려를 법리적인 판단 못지않게 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도 판사잖아요. 법을 가장 중시해야 되죠. 법적인 판단을. 그리고 법적인 정의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온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지고 불안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은 하지만 여전히 희망적인 그런 분석, 희망적인 전망을 포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6대2 예상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진보 진영에서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국가 안보 차원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최근에 제가 방첩사 장교 20명의 검찰 조서를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그간에 부분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그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장교들 전원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와 이제 협업을 했는데요. 방첩사 장교들 조서를 보면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정치인 체포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선관위 점거, 서버 확보 또는 탈취, 이런 불법성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방첩사령관이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 사실 소극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거죠. 망상에 젖은 군 통수권자 때문에 수많은 장교들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완전히 군 질서를 파괴했잖아요. 지휘체계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군 지휘체계가 이토록 붕괴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국가 안보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큰 공백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또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고,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관계로 얽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인간이에요. 만약에 북한하고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그 논리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되잖아요. 그야말로 전시, 그에 준하는 사태가 되잖아요. 그 국지전이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이 사람들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사람들 아니에요.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것에 연루돼 가지고, 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특검법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감췄던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두 사람한테 정말 비상사태였던 거죠. 자기들 가족 문제 위기를 벗어나고자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런 망상가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놔둔다? 헌재 재판관들은 부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고려하다가 전쟁 나고 나라 망합니다. 뭐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정말 내전 상태에 돌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군 장병들을 불법지대로 이렇게 몰아넣은 군 통수권자가 아무 일 없이 복귀하면요, 군인들이 웃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호가 헌재 재판관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으로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 내란이라는 큰 파고를 넘고 다시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성식의 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